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불타는 금요일인데, 불타는 금요일.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나갔네. 저는 오늘 엄청 바빴습니다. 네, 새벽 5시에 출발해갖고, 어쨌든 시간 맞춰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예, 필리핀 정말 차가 너무 막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요.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방송 26년 1월 16일 이틀째 침묵 제명위기 한동훈 대응고심. 한동훈 최측근 서열 알려드릴게요. 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정말 이거는 그래도 좀 일리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제가 그냥 재미로 한동훈의 최측근이 누군지 제가 한번 오늘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생각해 가는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방송할 때 양쪽의 균형을 좀 맞춰서 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박날의 그 얘기를 갖다 좀 했잖아요. 매니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시나요? 그 제가 어제 얘기했던 뭐 연예 대통령 그 이진호 기자 그걸 갖다가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거기에 나온 얘기 이게 보면 한 53분 방송으로 시간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얘기들이 드디어 공중파를 타기 시작했다. 메인에서 발표를 하겠다. 여기 보면 오늘 이제 그 메이저 언론에서 그 매니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가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월 중 한국에 입국 예정이다.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뭐야 화요일 날쯤 방송한 그 이진호 기자의 그 53번 내용 중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지금 이진호 기자가 그래도 이러저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다들 볼 거 아닙니까? 그 기자들 사이에 또 막 볼 거 아닙니까?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취재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그게 정말 사실이냐, 뭐 어쩌고저쩌냐, 뭐 이렇게 갖고 했는데, 오늘 그 발표,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한 얘기는, 어, 미국으로 갔다, 매니저가 갑자기. 조사를 받고, 그러고 즉시 미국으로 갔다.
그런데 지금 매니저는 뭐라고 뭐 도피가 절대 아니다. 뭐 조사 다 받고 왔다. 추가 조사 필요 없이 피하지 않고 갈 거다. 그리고 뭐 2월 중에 한국이 근데 이게 좀 거짓말일 확률이 많은 게 아니 돌아가면 갔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보세요. 박나래 전 매니저 미국 출국 전에 짐 뺐다. 하고 월세 거주 아파트 매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걸 다 처분을 한 거죠. 그 일상의 어떤 그런 걸 처분해. 개인 물품 정리, 박나래 선물, 골프채 포함해갖고 다 팔았다. 그 다음에 헬스장 등록 해지, PT 비용 환불. 이게 지금 올 사람이 지금 하는 짓입니까? 안 올 작정을 하고 아예 이참에 그냥 뛰겠다. 안 올 작정을 하고 그 양쪽 얘기를 다 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이 매니저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주목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도찐개찐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박나래도 물론 안 좋고 그렇다고 매니저는 질이 좋으냐? 매니저도 뭐 똑같은 유유상종인 것 같다. 뭐 도찐개찐이다. 박나래나 매니저나 도찐개찐이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 박나래하고 매니저 사이에 왜냐면 제가 이진호 기자 잠깐 설명을 했잖아요. 어제 일단은 그 뭐예요? 횡령 혐의 하고 법카를 갖다가 1년에 뭐 1억 4천인가? 아니 어떻게 긁으면 법카를 1억 4천을 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중에 그 이진호 기자가 이 얘기도 했거든요. 싹 정리하고 갔다. 그리고 거기도 그게 나와요. 그 매니저하고 전 매니저하고 이진호 기자가 그 통화한 내역이 나 녹취록을 갖다 틀어주는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저는 매니저를 믿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왜 저한테까지 거짓말을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 매니저하고 박나래 그걸 하면서 정말 도찐개찐이구나 이 생각을 갖다가 똑같이 한 게 뭐냐면 이 김경 씨예요.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 김경 씨가 자기 건물, 상가 건물 3층에다가 강남구청에 모 기관을 해갖고 전세로 4억 6천인가 전세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아, 정말 대단한 게 오늘에서야 드디어 좀 의문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텔레그램 계정을 갖다가 탈퇴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두 번을 탈퇴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두 번? 그러면 핸드폰을 갖다가 두 번을 갖다가 보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탈퇴는, 왜냐면 그 계정에다 핸드폰에 확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지면 계정을 쓸 수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증거인멸 하려고 핸드폰을 하나 버렸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계정을 바꾼 건 뭐냐? 이거였어요. 오늘 기사에 딱 보니까 이게 났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미국에 2주 동안 가서 증거인멸을 갖다가 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핸드폰으로 저 한국에다 전화를 걸어갖고 서울시 관계자한테 해갖고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자료 조사 막아달라 이렇게 증거인멸을 갖다 시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 통화 후에 또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 이게 뭐예요? 또 핸드폰 뽀겠다. 이제 이해가 갔어. 아니, 왜 핸드폰을 갖다가 두 번 뽀겠지? 이해가 가서. 첫 번째는, 원래 있던 거 증거인멸.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으니까 이게 또 기록에 남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뽀개고 다시, 가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두 번을 갖다가, 탈퇴하고 가입했다. 이제 좀 아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김경한테 잘못 걸린 거죠. 물론 강성호도 너무 문제가 많지만
김경도 그에 못지않다. 그래갖고 지금 3자가 얘기가 다 틀립니다. 강선우는 뭐야? 해당 사항 인지 후에 해당 사항이 뭐죠? 1억 받은 거. 자기는 몰랐다. 그런데 해당 사항 인지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무 사무국장이 그 1억을 받았구나 하고 인지한 다음에는 그거 빨리 돌려줘라. 즉시 반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강선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좌진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강선우가 차에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해서 그냥 나는 내용물 확인 안 하고 그냥 옮긴 것뿐이다. 1억을 갖다 차에 옮겼다. 김경 시죠. 보좌진은 모르쇠로 지금 나가는데 김경은 뭐예요? 그 1억 얘기는 누가 먼저 꺼냈느냐? 보좌진이 나한테 먼저 꺼냈다. 그건 무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보좌진이 아니 그래도 공천 받으려면 1억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야, 보좌진이. 그래서 1억을 줬다는 거야. 근데 1억을 줄 때는 보좌진한테 준 게 아니라 보좌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강선우한테 직접 줬다는 거야, 1억을. 세 사람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삼자 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김경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강선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죠? 이거를 갖다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요? 증거인멸은 충분히 했다. 경찰이 무려 4개월이나 시간을 줬다. 그 4개월 시점이 뭐죠? 진종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틀었어요. 기억하시죠? 4개월 전에? 네, 진정호 의원이 이렇게 했고, 거기 뭐냐? 공천 헌금 의혹까지 있다. 이렇게 진정호 의원이 아니 얘기했어요, 4개월 전에. 그렇게 하고 그게 경찰한테 고소고발이 들어갔는데 수사를 안 했어. 경찰이 깔아뭉갰습니다. 진정호 사건, 진정호가 터트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인멸의 기회는 아주 충분히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딜 뒤져봐도 이게 이제 말만 있는 거야. 증거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영수증도 없고 잠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싹 다 없애고 핸드폰도 다 뽀개고 태평양에 던져버리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하냐고. 이게 말로만은 안 됩니다. 예, 말로만은 안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김경하고 이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 박나래 매니저하고 김경이 야 이거 정말 잘못 걸렸구나. 강선우도 잘못 걸리고 박나래도 잘못 걸렸구나. 완전 된통 걸렸다. 강적한테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수사 결과를 이제 지켜보면 알겠지만 뻔합니다. 밝힐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이미 다 태평양에 가는데 어떻게 밝혀 그걸? 예, 박수현님 이 시점에 연예인 얘기를 예, 이게 이거 이제 똑같아서 얘기한가요? 김경하고 똑같아서 얘기한. 사람 만날 때 그렇게 독한 사람 만나지 마시라.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헬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한동훈 얘기부터 이제 좀 먼저 하자면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야겠죠? 지금 이게 이런 거예요. 약간 지금 좀 그 내부에서도 약간 견해가 좀 갈리는데 우리가 친한의 이제 뭐 대표이사 윤희석 제가 그랬죠. 윤희석 대변인이 언론에 나오는 그 한동훈의 그 스케줄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왜 TV조선에서 하는 뭐 강적들 이걸 갖다가 윤희석한테 한 달 전에 예약해갖고 꼭 그날은 한동훈 나오게 해달라. 뭐 이런 뒷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이 상황을 한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진위가 무엇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봐요. 서사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명이잖아요. 제명 당하자. 장렬하게 제명 당하자. 지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가지 말자는 거지. 그 뭐 윤리위원회 뭐 다시 뭐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제명 당하자. 거기 나갈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이고 반면에 또 친한동훈의 대표주자 우재준 의원이죠. 지금 유일하게 그 최고위원회 한동훈 편인데 양보해서 좀 안 이껍지만 양보해서 소명 절차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뭐 나중에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거든요. 제가 어제 한쪽은 나가서 소명하자 이런 견해가 있고 또 한쪽은 소명하는 게 오히려 비굴해 보인다. 마치 장동혁한테 끌려다닐 수 있으니까 그냥 어, 나갈 필요 없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뭐 아직까지도 이게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갖다가 그 나가서 소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이 있으면은 채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장동혁이 이제 도망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단식으로다가. 그래서 확실히 이게 장동혁이 약간 이제 쇼맨십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 책을 갖다가 6권을 올려놓고 단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책 제목을 보면 선거 실패, 국가 실패. 이거 뭐 부정선거 음모론 비슷한 거죠. 움직이는 국가, 멈춰버린 국가. 헤이세븐 일본의 잃어버린 30분. 환율 전쟁 이야기. 다수가 옳다는 작가.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이렇게 6권의 책을 올려놓고 단식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지금 이제 그 장동혁을 카바쳐주는 쪽은 이제 이 극우들이죠. 김재원. 장동혁 한 달 전부터 단식을 검토했던 거다. 뭐 이준석 대표하고도 뭐 단식을 갖다가 콜라보 하기로 했다. 저건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국힘의 그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제명으로 성남 민심 못 달랜다. 그 단식으로다가 도망가 봐야 민심이 뭐 성남 민심이 잠재우지 못한다. 그렇게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얘기하고 민주당은 또 어떻게 얘기해요? 정청래 한동훈 사태 시선 돌리기용 단식 투쟁이다. 그다음에 윤건영 한동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동훈이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자김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영자김. 예, 절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윤리위에 나와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래요. 예, 윤리위에 나가봐야 뭐합니까? 왜냐면 윤리위원장 자체가 뭐 김건희 거의 뭐 팬클럽 수준의 김건희 예찬론 용비어 청가를 갖다가 부른 사람 아닙니까? 윤리위원장 자체가. 그런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들 앞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게 조작했고 얘기해봐야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괜히 뭐 딴지나 걸고 또 이상한 얘기나 하고 또 트집이나 잡아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헬리성님 국힘은 유능한 새로운 지도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얘기예요. 자, 장동혁 얘기는 재신 기회 주겠다.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걸림돌은 제거하겠다. 그런 거죠. 한동훈 이거 뭐야? 재심 필요 없다. 나 안 나간다. 그리고 뭐야? 이게 처음부터 날 찍어내려는 그런 걸로 시작한 거 아니냐? 뻔한 거다. 내가 왜 나가냐?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예준아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감사합니다. 예. 소명할 필요 없다. 망신주기다. 저도 그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얘기했죠. 장동혁은, 정치 인생이 짧을 거지만, 이제 금방 내려와갖고, 뭐, 묻힐 사람. 한동훈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나가는 게 맞다. 예,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겠습니다. 다 망가진 국김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준아님, 천벌, 만벌 받을 놈들. 근데 원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을 받게 돼 있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뒷얘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언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언론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한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주긴 하지만, 이 메이저 언론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를 보느냐, 이런 뭐 SNS나, 뭐 이런 뭐, 그걸 갖다가 뭐 유튜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좀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전향길이 장동혁에게 최후 통적을 했다. 이게 전향길 썸네일이에요. 전향길 뉴스. 자, 거기 제목이 어떻게 되냐. 윤 어게인 전향길. 난 장동혁 대표직에 기여했다. 한동훈 투 이준석 선거연대하면 버린다. 그러니까 이 그부들이 볼 때는 그 이준석이 한동훈 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나는 사실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는데 이게 뭐 투가 아니라 뭐 제트라고 그래도 저는 매칭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얘네들은 어떻게 한동훈하고 이준석을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여기 보죠. 옆에 보면 이제 전향길 뉴스라고 썸네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쉽게 얘기하면 뭐야? 대표직에 기여했다는 게 뭡니까? 나 때문에 너 대표됐잖아. 내 힘으로 대표됐잖아.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당원들은 내 말 듣는다. 지금 그구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그 이준석하고 뭐 선거연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럼 그냥 너 버리고 딴 사람 세울게. 지금 국힘의 권력은 사실 장동혁이 쥐고 있는 게 아니죠. 국힘의 권력은 뭡니까? 이렇게 실적으로 전향길, 그 다음에 고성국, 뭐 이런 사람들이 쥐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전향길의 그 생각을 갖다 드러냈다. 자기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한동훈의 이 당대 논란 갖고 뭐 제명하겠다. 그 이후에 한국갤럽에서 했는데 장도혁의 난 영남 70대 경로했다. 국힘 영남 지지율 9%나 떨어진다. 70대 이상 지지율도 8%가 폭락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한국갤럽이 금요일마다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뭐 한마디로 그 신지호 전 국회의원이 쓴 대로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뭐, 수구꼴통들 빼고 이 극우들 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미 영남에서도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나고서 영남 지지율이 9% 떨어지고 70대 이상, 뭐 고정 뭐 국힘 지지층이라는 그 70대 이상 지지율도 8%가 이렇게 되면 힘들죠. 이거 저기 뭐 선거 해보나 마나. 제가 얘기했죠. 20% 넘지 않는다고 당선 이거 100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80까지 가고 20인데 20 절대 못 넘고 20 미치다. 18%까지 갈지 15% 갈지 10%까지 갈지 어쨌든 20 못 넘는다. 아이고, 예준아님, 예. 제명할 수 있으면 해봐라. 물건들만 모아놓은 구구들.
참, 아직도 이런 국힘당의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국힘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런 국힘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예. 그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국힘의 구성원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이단들의 모임이다. 통일교, 신천지, 그 다음에 정강훈의 제일 그 사랑제일교회 그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교단에서 이단이래. 나는 모르겠어. 근데 정광훈 교단에서 이단으로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단의 극우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 지금 국힘의 당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이고, 바보들 행진. 어디 감히, 쭌떡이를,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한동훈하고 이준석을, 같이 선정해 본지. 자, 제가 이제 부제로 달았던 것처럼, 그 이제 어디서 봤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100만이 넘는 극우 채널. 자, 그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한동훈의 인간성. 이렇게 해갖고, 뭐, 한동훈 배신해요, 대통령, 뭐, 이런 배신 또 있던가. 완전 오바죠. 예, 그 다음에 뭐, 하는 검사 시절에는 당변신이나 책임 상황물은 뻔뻔한 사람이다. 뭐, 나르시메 주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한 오적을 쳐내자. 이렇게 해갖고, 서열을 매겼어요. 1적, 2적, 3적, 4적, 5적. 이게 이제 측근의, 그게, 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구들이 볼 때는, 자, 한동훈, 1위죠. 당연히 1위죠. 그다음에 그 한동훈 다음의 서열은 누구냐? 김종혁이다. 이렇게 지금 그분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김종혁 서열 이제 첫 번째 서열이 김종혁, 두 번째 서열이 김근식. 야, 김근식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신지호, 네 번째가 진종호. 신지호, 진종호, 이해가 간 김근식. 내가 김근식을 좀 잠시 잊어먹고 있었네요. 어쨌든 간에 걔네들이 매긴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시각이 그들의 시각도 한번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 우리의 서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들의 서열은 이렇게 친 한동훈계를 갖다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김종혁, 김건식, 신지호, 진종호 이렇게 서열을 매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도 그래 한번 써봤습니다. 이게 항상 위기라는 게 이제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많이 좀 해석을 하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이걸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우뚝 서리라 생각합니다. 2026년 좀 한동훈의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이 무슨 날이냐? 다음 주 월요일 얼마 안 남았죠? 청문회 날입니다. 이해운의 청문회가 예정된 날인데 정말 이분은 우리 한번 만원빵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이분이 이재명이 장관으로 임명한다 안 한다. 만원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운 어쨌든 지금 주장인 거잖아요. 일단 청문회부터 해보고 보자.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청문회가 월요일인데 그 월요일 지나면 임명을 강행한다 아니면 철회한다. 1번 강행한다. 2번 철회한다. 어느 쪽으로 한번 만원빵 하시겠습니까? 아유, 예, 시원생활님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잘 듣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청문회 일단 다 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효과는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철회한다에 만원빵 한번 걸었습니다. 철회한다. 아니 이거는요. 아니 무슨 갑질 이거는 이제 유도 아니야. 무슨 뭐 아들 이름으로 뭐 일남 이남 삼남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 나와요. 이 반포 아파트 이게 이제 청약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청약하기 전에 20억 전세에 살았다. 끝까지 자기 소유로는 집을 안 가졌다. 그 대신에 뭐예요? 주택이 아니라 뭐에 투자했어요? 뭐 땅 사고, 땅 사고 자기가 뭐 있을 때 KDI 있을 때 보고서는 땅 사고 그다음에 뭐 상가 사고 어쨌든 집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끝끝내 20년을 갖다가 무주택자로 버티다가 청약을 해서 반포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로또를 맞았다. 지금 그 시가가 70억이 넘는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그러면 맞을 수 있느냐? 여기 아들을 갖다가 결혼을 했는데 마치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이 5명의 가족이죠. 5인 가족이 같이 사는 것처럼 해갖고 그 청약이 이제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미니멈 뭐 74점인가 그런데 그거 채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채웠기 때문에 청약의 자격이 주어졌고 그래서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국토부 조사 끝나자마자 뭐 장난 분가했다 이렇게 이 국토부 조사를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청약이 이건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다. 취소된 사람이 뭐 40 몇 명인가 된답니다. 근데 이해우는 어떻게 피해 갔어요, 거기를. 그 당시에. 자관,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개포동 아파트, A 아파트 청약에서 떨어지고 또 반포동 아파트, B 아파트에 그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 아파트에 갖고 낙점돼 갖고 로또 맞았다. 70억 이상 간다 지금.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게 댓글이잖아요. 근데 그 댓글을 갖다가 대놓고 아니 이건 녹취가 나왔어요. 이거 빼박인가? 녹취가 나왔어. 이혜훈이 녹취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보좌진한테 이거 그대로 얘기해요. 자, 야당 의원 집어넣으려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열심히 털 텐데 1년 반 털어도 기소권이 못 찾으니까 기소를 못 하는 거네? 이렇게 댓글을 달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다 알려줘. 문구를 아예 적어줘. 문구를 갖다가 알려줘. 그러니까 댓글을 어떻게 다느냐? 그때 당시에 이혜훈이 이제 야당 의원이죠. 그 바른정당 대표 였을 당시에 아니 검찰이나 수사기관 이거 하는데 아니 댓글을 갖다가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야 될 거야. 그거 상식 아니야?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않아. 아니, 녹취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게 아니 이건 내가 얘기하기 전에 니네들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녹취에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이혜원이 이런 제가 이혜원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보좌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진 다수가 이해운 지시에 따라 수사기간 내내 댓글 작업을 했다. 하도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왜 댓글을 안 다냐? 그러니까 지시를 안 따르면 댓글 안 따르면 고성과 폭언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또 물어봤더니 이해운한테 그러셨습니까? 물어봤더니 기억 안 난다. 제일 좋은 게 기억 안 난다죠. 상처받은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한다. 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참. 그래서 제가 그 힌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지금 뭐 낙선 기도라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지금 오늘 또 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이러죠. 목사님의 전원. 당선을 위해 기도하고픈 명단을 적으시고, 낙선을 위해 하고픈 명단.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코팅해달라 부탁하심. 근데 낙선 대상자에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황문조, 그때 당시니까, 예. 그때 당시 아닙니까? 예, 옛날 얘기죠. 김태호, 서청원. 야, 서청원이 나올 때 보면은 정말 옛날 얘기네. 홍문종.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진선미. 진선미 요새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표창원. 야, 표창원도 정말 본지 오래됐네? 뭐,
남현인순,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적어갖고 꼭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술사들이 옛날에 뭐 이렇게 공중 영화나 사극을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단 적어놓고 그다음에 거기 인형 갖다 놓고 주술을 막 외우면서 바늘 콕콕 찔러면 그 사람들이 막 아파갖고 막 병 들어서 뭐 죽고 막 이런 어떤 장면이 막 연상이 돼요. 도대체 이분이 뭐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이거 또 교회 다니시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망신의 망실입니다. 또 하나 망신살이 뭐냐? 정말 제발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 티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때 뭐가 유행이냐면 그 물고기 표시가 유행이었어요. 그 물고기라는 그 단어가 뒤집으면 그 크리스토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제 표식으로 썼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가 나는 이게 막 기독교인이라는 걸 갖다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물고기 표시로 이렇게 표시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한때 한국에서 차 뒤에다가 그걸 스티커를 갖다가 물고기에 붙여놓고 근데 저는 그거 못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수시로 뭐 교통 위반도 하고 급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침 7시가 강의야. 그럼 어떻게 늦으면 아니 뭐 불법 유턴이라도 해갖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여러 사람 기다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티 좀 안 냈으면 좋겠다.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근데 이제 오늘 그 이 얘기 그래서 뭐 목사님한테 그 리스트 이게 무슨 저주 리스트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나 정말 이해를 암만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데 또 하나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거죠. 장동혁이 지금 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사진이 있어요. 그 이어폰을 꽂은 사진. 이 기자들이 물어본 모양이야. 그 뭘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뭐야? 찬양을 듣고 있대. 그 기독교 자기 교회 다닌다 이거지. 음, 찬양을 듣고 있어. 설사 찬양을 듣더라도 물어보면 그냥 대중가요 들어요. 이명웅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가 지금 해놓은 건 완전 개판을 쳐놓고 거기다가 찬양을 듣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기독교가 하나님한테 이게 똥칠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다 생각이 듭니다. 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티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예주님은 안 한다. 임명 안 한다. 저하고 똑같고요. 잘 보고 있어야 돼. 한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예, 예준아님, 저도 철회. 예. 김영희님, 아무리 꾸정물, 정치판이라 해도 멀쩡한 사람보다 추잡한 인간들이 더 정치판에 설치고 다니는지, 진짜, 글쎄 말이에요. 예, 육천생 감독님, 철회! 원래는 곡간지기 허수아비로 세워서 나라돈 펑펑 제끼려고 했는데, 까덕까덕 썩은 양파라서. 가행하면 역풍만땅 될 것일 뻔하니, 최대한 시간 끌면서 시끄럽게 해서 변기 이슈 잠재우고 철회! 역시 이 한통령 구독자분들은 철회 쪽이 많습니다, 지금. 은성님, 물 마시는 것도 빈티가 절절. 물 마시는 것도 빈티가 절절. 물 마시는 거 빈티 절절.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이 바자회를 갖다 하는 겨울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예,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제 친구 그때 정말 젊었을 때죠. 20대 얘기 친구하고 야 그럼 이거 사갖고 뭐 바자를 갖다 하려면은 그래도 좀 싸게 사갖고 뭐 해야 어떻게 돈이 모여갖고 뭐 할 거 아니냐. 그래? 그럼 새벽에 가재. 근데 딱 나오니까 이 고구마 장사 잠바 있잖아요. 딱 그 생각을 했어. 이게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고구마 장사 잠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고구마 장사 잠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겨울에는요 동네마다 다 이렇게 드럼통 해갖고 고구마 구갖고 군고구마를 파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추우니까 이렇게 신발도 두툼한 뭐 장화 비슷한 거 신고 방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검은색에 얼굴까지 푹 뒤집어쓰는 그래갖고 우리가 고구마 장소 잠바라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예. 예, 은성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쁜이님, 예, 단식질하죠. 단계, 조작, 개똥, 그렇습니다. 구독을 좀 한 번씩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그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갖고 지금 약간 좀 오류가 뜨고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좀 방송 보시는 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안에 구독자 14,000명 돌파를 위해서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십사. 그리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 정말 그 한동훈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우리가 좀 분명히 뭐 지혜롭게 잘 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우는 결국은 목적 달성은 이건 것 같아요. 자, 19일날 이제 월요일날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힘의원들은 뭐 이런 얘기 이제 막 하겠죠. 뭐 그런 비리 뭐 어떻게 됐다. 이게 뭐 처형 어떻게 된,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민주당 의원은 뭐야? 그 윤석열이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 오늘 또 윤석열이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 5년을 갖다가 이미 뭐 사형을 했는데 판결이 그 구형을 10년을 때렸는데 그 방해했다. 뭐 체포 방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가 그걸 반투카갖고 5년을 아니 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뭐 5년이건 10년이건 이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8가지의 판결이 나와야 돼요. 오늘 8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분은 그 대책이 없을 것 같아. 이제 8개 재판을 하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게 나왔는데 1심 징역 5년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내란으로 혐의 사형을 구형했어요. 그러면 4달 그 지기현 판사가 판결할 그 19일 날, 한 달 남았죠. 1심을 갖다가 판사가 판결할 때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 거야? 사형? 무기징역? 어쨌든 못해도 무기징역. 왜? 딱 형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검찰 얘기로 하면 그냥 사형. 정말 대책이 안 쓴다. 그럼 뭐야? 사형 플러스 징역 5년에 이 7개 재판도 한번 징역 뭐 5년, 10년, 5년, 10년 하면은 어떻게 되면 징역 한 50년에 플러스 사형입니까?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도 정말 답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윤호겐을 갖다가 외치는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간다 생각합니다. 김영희님, 친한계에서 가처분 신청의 의견이 분분하다는데 가처분 신청에서 복귀한다 해도 또 다른 걸로 징계를 할 테니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지명당하는 서사를 만들며 기다리면 국힘이 한동훈을 다시 부를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육시원생 감독님, 개똥도 쓸 데가 있다더니 저 강박한 개똥만도 못한 인사 덕분에 신당창당 전화위복의 기회가 창출되기를. 네. 어쨌든 이 신당창당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그 갖춰져 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돼도 그 뭐야, 여기 보면 이제 그 반응 배현진 의원이 제가 어제 방송했죠.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싸워도 당 안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 쉽게 말하면 안 나간다 우리는 이거잖아요. 싸워도 당 안에서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대표 방송을 이제 계속 본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한 지 한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자기가 정치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이제 확신이 들 거고, 이건 맞다라고 하면,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갔대. 근데 요즘은 어떠느냐? 자기가 이거 맞다라고 확신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은 이제는 주변 사람의 그걸 갖다 수용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 100% 확신한다 생각해도 그걸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좀 바뀌었어요. 스탠스가.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주느냐. 그게 중요한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뭐 배현진 의원처럼 끝까지 우리는 당 안에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김영희 님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윤희석 여러분 이 윤희석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거기 그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타짜라고 제가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갖다가 한 2, 30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SBS의 그 라디오 방송 그 변호사 그 서울대 후배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태현. 김태현의 그 정치쇼. 그 김태현이 또 뭐를 갖다가 하냐면 그 타짜라고 네 명을 모아갖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윤희석도 나오고 윤희석 그다음에 어쨌든 네 명이 나와요.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 토론하는 거를 갖다 이네 명이 이제 자기 의견을 막 내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이 제명처분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윤희석은 맨 처음에 이거 절차를 갖다가 지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뭐 가처분을 하거나 뭐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충실하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다가 그 뭐야 서영주라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그 사람이 그 한동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민주당 패널이에요. 민주당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굉장히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서영주. 그 사람도 서영주 변호사인데 서영주 변호사가 거길 왜 가냐고. 왜 가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무적인 거하고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물론 절차상으로 할 때는 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한동훈은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기 때문에 왜 거기다가 그 이미지 구기느냐.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인석 그 대변인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 말이 맞는 거지 사실은. 예. 그 윤리위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지. 뭐 절차 지금 이 절차가 중요한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갈 필요 없다. 심지어는 지금 윤석은 뭐요?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도 할 필요 없다. 법적으로 해. 그거는 이현정 의원도 그렇게 얘기해요. 가처분을 왜 하냐? 왜냐하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준석처럼 무슨 당대표의 직에서 뭐 제명을 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러면 당대표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그 빨리 가처분 신청해서 직을 유지하는 거죠. 가처분이라는 거는. 그리고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한동훈 대표 지금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평당원이에요. 책임 당원이에요. 돈 내고 있는, 당비 내고 있는 당원이야. 물론 한동훈은 뭐 많이 내죠. 당대표 때 500만 원씩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처분을 해봐야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송을 하려고 했으면 가처분 건너뛰고 그냥 본안 소송으로 바로 가갖고 이거 조작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내용에 김영희님의 질문하는 내용에 하면 가처분은 실익이 없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보면 차라리 그냥 쫓겨나가는 게, 제명당하는 게 오히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제명당하는 게 날 수가 있느냐.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90%, 대한민국인가, 극우 빼고, 한줌 되는 극우, 한 5%나 될까? 빼고, 잠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야. 한동훈이,
이 억가를 당해서 쫓겨난다는 거를 갖다는. 그러니까 뭐 이게 서울이고 광주고 이게 아닙니다. 영남입니다, 지금. 예. 국힘의 그 텃밭인 영남에서 지지율이 그 장동혁이 제명하겠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겠다. 하고서 이번 주에 갤럽 조사를 갖다가 했더니만은 영남 지지율이 9%나 떨어지고 70대 어르신들도 8%나 지지를 철회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분들이 이 정도 지금 철회를 할 정도면 국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정도면 여러분 중도는요 거의 99%예요. 중도는 국힘 완전히 이제 포기했어. 외면했어. 절대 안 찍어. 중도는 절대 안 찍어. 그러니까 그냥 저하고 다른 거죠. 그 전에 이렇게 뭐 장도혁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쫓겨나가는 이광우 완전히 지금 다른 거죠. 예. 여기서 먼저 쳐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조작해서 쳐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쫓겨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이 어떤 큰 일을 하기에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쫓겨나고서 여론이 확 악화가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싹싹 빌고 한동훈 모셔오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가냐 안 가냐는 이제 한동훈의 결정이겠죠. 우리 바람은 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본인의 칼라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을 창당하기를 원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것도. 예, 이쁜이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예, 요 시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중간선거가 뭐죠? 6월 3일까지 지방선거까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혹시 보기 싫어요. 약간 좀 밉상이긴 해요. 밉상이긴 한데, 아니, 그 민주당 패널인데도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동훈에 대한 사랑이 넘쳐. 그렇습니다. 예. 김영님, 서영주가 더 와 닿아요. 아니, 똑똑하긴 똑똑해요. 제가 이렇게 평론하는 거 보면 서영주가 똑똑하긴 똑똑하다. 서영주 같은 사람이 좀 이게 나중에 한동훈이 이렇게 딱 뭔가 스크랩을 짤 때 이렇게 좀 합류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합류하고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술라미님, 장동혁은 술통에 쩔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술 생각나서 찬양 끊 술 생각나면 찬양을 듣습니까? 정말 재밌으시네. 네, 김영희님, 주변 사람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오늘 언론에도 나왔어. 응? 이 꽂고서 찬양 듣고 있다고 언론 헤드라인에 얼마나 내가 쪽팔렸는지 그거 보고 제발 좀 티 좀 내지 마라. 부탁이다 정말. 아니 또 그 얘기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연설할 때 계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아. 하나님 팔아먹어. 정말 미치겠어. 아니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물어봤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얼굴에 정말 먹칠하지 말고 그냥 티를 내지 마라. 교회 다니는 티를 좀 내지 마라. 부탁이다, 정말. 네, 김영희님, 네, 주변 사람들 답답해요. 의견까지 분분하니 한동훈이 머리 아프겠어요? 소신껏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결정은 아마 지혜롭게 잘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한 길이 이준석을 싫어하는 것은 윤석열이 준석이를 혐오해. 그렇군요. 맞아. 윤석열이 이준석 엄청 싫어했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çok 싫어했습니다. 아, 정말 한동훈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내일은 토요일 날 원래 방송이 없고 이제 일요일 날 이렇더라 방송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이렇더라 채널에서 이렇더라 방송이 있습니다. 음, 그때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준비해서 일요일 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한동훈 대표의 또 한 이틀 지난 4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의견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과 이렇다는 청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5일에서 1월 11일까지. 근데 지난주에는 구독원, 기업은행 기자도 없었고, 슈퍼챗도 없었고, 멤버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잘 방송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1시간 정도 방송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약간 좀 생뚱맞다라는 기사. 여러분 이거 정말 생뚱맞은 얘기인데 두 개. 하나는 트럼프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노벨상 이렇게 하면 이제 매달 해갖고 이렇게 액자에 딱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마차도 이게 베네수엘라 사람이죠. 근데 그 이제 베네수엘라 잡아갔잖아요.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주고 평화를 줬다. 그래갖고 진짜 메달입니다. 이 가짜 메달이 아니라 복제품이 아니라 진짜 노벨위원회에서 받은 메달을 갖다가 트럼프한테 줬다고 합니다.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하며 본인 메달 증정을 했다. 고맙다. 이렇게 트럼프가 고맙게 받았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상자가 뭐 트럼프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뭐야. 사실 이 평화상이라는 거는 뭐 갑오로 내릴 만한 그런 건데, 그 왜 줬을까요? 이 마차도가 이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굉장한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왜 줬을까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그 정권을 갖다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 부통령한테 줬잖아요. 부통령은 느 쪽이에요? 원래 그 독재 정권에 있던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마차도가 노벨상 위원회부터 평화상도 받고 꽤 그래도 야당의 리더로 주목받는데 왜 마차도를 안 세우고 계속 그 부통령 그 사람은 그릇이 못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역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이 여성분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그런 가문의 영광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정권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트럼프한테, 야, 평화상 메달 갖고, 그 다음에 정권은 나한테 줘. 아니, 왜 부통령한테 주는 거야 도대체? 여기 나 있잖아, 나 좀 봐줘.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장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뭐냐. 이거 이걸 해프닝이라고 해야 할지 뭐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 뭐 김여정이 막 나서고 난리하고 뭐 대한민국에서 무슨 무인기를 띄웠다 어쩌다. 근데 알고 보니까 대학원생이라 이은 거는 대학원생이더라. 그래갖고 이 이 대학원생이 30대라고 합니다. 스스로 채널 A에 접촉을 했대요. 채널이 그걸 해갖고 이거 제가 한 겁니다 하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수신하고 제가 그 경찰 조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근데 이 사람이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그 뉘앙스가 좌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왜 이 얘기를 갖다가 고백을 하느냐. 채널 A의 인터뷰에서 내가 했던 자백을 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곤란할까 봐. 답이 그거였어. 이재명 정부가 곤란할까 봐. 그래서 이분이 개딸이신가? 콜수자파신가? 이재명이 혹시 욕먹을까 봐, 곤란할까 봐. 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우파인지 좌파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네, 아유, 현사님, 저는 왜 가입해서 오도가도 못하냐고요. 당원 가입. 네.
한동훈 위해서 5월에 가입했는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치 일반 국민이 국짐 지지하는 걸로 착잡한데, 한동훈이 어떤 식으로든 국짐과 악연이 끝나서 나와야 나도 따라 나올 텐데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책임당원이고, 이번 주에도 문자 왔어요. 당비 빠져나갔다고. 자동 이체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예. 어쨌든 뭐 왜냐면 한동훈 대표도 마냥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나라는, 다 망하고, 여러분 지금 관세 때문에 망했는데, 지금 언론에 관세 얘기가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냥 딱 묻히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하는데, 관세 묻히고, 환율 뭐 한참 떠들다가 지금 환율 묻히고, 제가 온갖 것, 그리고 또, 뭐 하는데,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 때 또 25만 원씩 또 준다네? 미치겠어? 무슨 뭐, 그거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우연히, 제가 뭐 필리핀에 있으니까 뭐 한국에 이런, 제가 뭐 이 방송 준비하려고 보지만, 딴 거는 별로 하는데, 우연히 막 서치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떴어. 뭐 구정, 뭐 전해갖고, 무슨 뭐 대민 뭐 지원 어쩌고, 해갖고 뭐 25만 원, 20만 원인가 25만 원씩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물가는 치솟고, 이 환율 오르는 게 물가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환율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지금 나라는 그렇게 다 망해가고 있고, 이걸 갖다 잡으려면 이제 말 갖고는 안 되잖아요. 뭔가 정말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힘을 갖고 움직여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한동훈 대표가 또 뭐 지방선거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제 바람은 서울시장이라도 좀 나와갖고 서울시장이 돼서 서울이라도 좀 이 서울 대통령, 서울시장 사실 엄청난 대통령이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 지금 뭐 오세훈이 그걸 잘 활용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명박 씨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가시죠. 서울시장 할 때. 근데 지금 뭐 그것도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봐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뭐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야인으로 있어갖고, 말만 해갖고는 안 돼요. 이 페이스북만 해갖고는 안 되고, 제가 뭔가를, 본인도 아마 느낄 거예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제가 올해 안에는 뭔가, 급격한 변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원 생활노님, 김영희님, 제명당하고 나중에 부른다고 하면 안 되고, 신당 창당해서 백교 투영하는 애들의 쓸만한 사람을 불렀어야 산다고 봅니다. 대서사의 결과물이 불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위상이 높게 자리매겨 된다고 봅니다. 이제 김영희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죠.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준 스탠스는 뭐냐면 국힘을 절대 포기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탈당 안 하고 끝까지 국힘의 뭐 귀신이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제 부르면 또 가는 거 아니냐. 나왔더라도 국힘에서 싹싹 빌고 제발 와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뭐 지방선거 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또 와서 도와주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했던 그 스탠스를 보면 어제도 뭐 국힘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나 고집이 상당히 크다,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어쨌든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 유희석처럼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그런 해갖고 맨 처음에는 소명에 나가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나가면 안 되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발 더 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사시를 쓰자. 그냥 제명당해갖고, 서사시를 쓰자. 이렇게. 이제 좀 기도하면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즐거운 금요일 또 불타는 금요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이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일요일 저녁 8시에 이렇더라 종에서 다시 방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칠생활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센 대표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편히 쉬세요. 예, 여러분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님. 모든 분들 편한 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